자, 이제 오늘은 유리함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고요. 유리함수는 첫 번째 이제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점근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a죠. x에다 a를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거고, 점근선 x가 a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요 값이 우리는 점근선 y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은 y는 x-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점근선 x는 얼마가 되냐면은요 2가 되고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그래서 이 값을 읽어주면은 y는 3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 x가 2라는 거는 x가 2 이렇게 되고요. y가 3이 되고요. 자, 얘를 우리가 k값이라고 하는데요. k값은 항상 x 앞에 개수를 양수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k값이 0보다 크면은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 2분의 5가 되기 때문에 x가 0일 때에 그때 y값이 2분의 5가 돼서요.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k값을요 음수로 하면은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냐면은 x는 2, y는 3이 되고요. 얘가 음수일 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4가 되는데요. 2, 4 분면과 4, 4 분면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입니다. 자, 이제 y는 x분의 1일 형태는, 자, 분모를 0으로 만들면 x값이 0이 되고요. 여기는 안 썼을 뿐이지 플러스 0이라는 게 원래는 있겠죠. 그래서 점근선 y는 0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0이라는 거는 뭘 나타내죠? 얘는 y축을 나타내고요. y가 0이라는 거는 x축을 나타내기 때문에 점근 자체는 x축과 y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k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하나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점근선 x랑 점근선 y의 교점이라 그래서 이 0,0을 우리가 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딱 접으면은 완벽하게 똑같이 접혀지겠죠. 그 다음에 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데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렇게 접히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완벽하게 또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칭인 직선 하나는 y는 x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를요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x 방향으로 이만큼, y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그럼 당연히 점근선도 어떻게 될까요? 점근선도 x가 2가 되고 y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 x가 2고요. y가 4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0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나오니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또 원래 y는 x
x인데 얘를 우리가 x방향으로 얼마만큼?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4만큼 평에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x 플러스 2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가 되죠?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요. x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방향으로 4만큼 평에 이동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점근선이 0,0인 그래프에서 평행 이동을 해서 2,4 점근선이 x가 2, y가 4인 점근선으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는 이 대칭인 직선도 같이 어떻게 된다? 평행 이동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칭인 직선은 항상 x 앞의 개수, 즉 기울기가 1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된다? x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얘는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x 앞의 개수, 기울기는 1이 되고요. x 앞의 개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이 2,4죠. 얘가 2,4인데요. 항상 우리가 대칭인 직선의 교점과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은 일치한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k값이라는 게 정확히 의미하면은 y는 x분의 1이 있고요. y는 x분의 2가 있다라고 합시다. 얘는 k값이 1이고 k값이 2인데요. 얘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얘가 y는 x분의 1이라고 하면은요.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1이 되겠죠.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2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또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k가 나타내는 거는 요 휘어지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어떻게 된다? 더 멀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음수일 때도 어떻게 되냐면요. 요놈이 요 형태가 되고 요 형태가 되고요. 마이너스 x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마이너스 x분의 2 y는 마이너스 x분의 2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얘의 부호에 상관없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에 값이 점점점 커진다라고 하면은요. 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점점점 더 멀어지는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6페이지의 필수 예제 5번을 보시면은 y는 x-3분의 1 플러스 4에 그 다음에 자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었죠. 그럼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점근선 x가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y가 4라는 거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점근선 x가 3이고요. y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k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0 집어넣으면 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점근선은 그래프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존재하는 y값의 범위죠. 그러면 y가 4인 범위에서도 그래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다? 점근선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 3x 빼기 1 이런 형태인데요. 자, 우리가 항상 점근선만 잡아낼 때는 어떻게 잡아내시면 되냐면은 이런 형태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앞의 개수가 얘는 1이고 얘는 3이니까 1분의 3은 얼마가 되죠? 3이 되겠죠. 그래서
점근선 y는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점근선만 잡아낼 때는요. 그래서 x 앞의 개수 1이고요. x 앞의 개수가 3이니까 점근선 y는 3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이 k값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변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쉽게 변형하는 방법은요, 분모에 있는 수 x 플러스 1을 그대로 씁니다. 근데 x 앞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3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을 곱해주고요. 그럼 봤더니 얘는 3x 플러스 3이 돼버렸죠? 근데 마이너스 1이래요. 얼마를 빼주면 되죠?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식을 제가 어떻게 쪼갤 거냐면은, 한 번은 얘랑 얘랑 쪼개고요. 또 한 번은 얘랑 얘랑 쪼갤 겁니다. 근데 얘는 약분이 돼서 3이 되겠죠? 조금 더 예쁜 형태로 적어주면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 형태의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y는 3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k값의 부호가 없는 수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과 4, 4분면인데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0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정형은요. 정형은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가 존재하는 y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점근선 y를 보시면은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필수제 6번을 보시면은 x의 범위를 주어졌는데 a라는 미지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유리함수가 주어졌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주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예식을 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고요. 항상 x 플러스 1을 써주시고 x 앞의 개수가 2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얘는 b가 되기 때문에 이 2를 한번 어떻게 해줘야 되죠? 빼주고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제 x 플러스 1이고요. 얘를 여기다가 적용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하면 플러스 얼마가 되죠?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k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b가 2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얘가 2보다 더 큰 수이기 때문에 요 놈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2가 되고 k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 하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범위가 x가 0이래요. 이 정도 봐주면 되겠죠. x가 0, 그 다음에 얘는 a가 되겠죠. 그러면 0부터 a까지는 우리가 봐야 될 범위가 이 범위인데 확실히 여기서 최대값, 여기서 우리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x가 0일 때의 최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a일 때 최소값이 되는데 0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0이고 0이기 때문에 1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b가 되고 문제에서 최대값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가 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b에다가 6을 대입을 해봅시다. a를 대입하면은 최소값이 되겠죠? a 플러스 1, 2a 플러스 6이 최소값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2a 플러스 6이 3a 플러스 3이 되고요. 넘겨주면은 a가 되고 넘겨주면 3이 돼서 a가 얼마가 되죠?
3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6-1의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해드리는 건데요. 자, 분모의 x합의 개수가 마이너스이면은 항상 우리는 양수로 바꿔주는 거를 좀 습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얘는 뭐가 되죠? x 빼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x 빼기 1 x 빼기 1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곱하면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려면은 이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1 얘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5고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근선 x는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k값이 음수입니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서 이 범위의 최대 최소를 구하실 수 있겠죠. 자, 6-3번 문제를 보시면은 조금 뭐 k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선생님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으니까 k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y는 다시 얘랑 얘랑 먼저 적용하면은 x 플러스 3 그 다음에 2가 되겠고요.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정근선 x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이고 y는 k가 되는데 k의 보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일단 모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해드릴게요. 일단 k가 양수일 때 그러면 얘가 2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쪽에 하나가 그려지겠고 이쪽에 하나가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1부터 우리가 봐야 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고요.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뭐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얘는요 2가 돼서 2분의 2는 1이 되겠죠. 1 플러스 k고요. 최대값이 2, 그러므로 k는 1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k값을 알고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k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뭐 똑같은 형태가 될 텐데 k가 음수일 때라고 하더라도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요. 이쪽에 하나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1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는 x가 1일 때 즉 k값의 보호의 영향을 받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7번을 보시면은 y는 x분의 k를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 그 다음에 k값 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 정근선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그래프의 정근선 x는 0이고 y도 0이 되겠죠. 이 그래프는 자,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x앞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가 되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근선 x는 2가 되고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k값이 얼마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0,0에서 정근선이 2,1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x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평행 이동하더라도 요 휘어지는 정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됩니까?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평행 이동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점근선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3번을 보시면은 7-3번을 보시면은요, 평행 이동을 했을 때에 이 그래프랑 겹쳐지는 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이 그래프가 겹쳐진다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휘어지는 굴곡이라고 표현할게요. 굴곡이 같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굴곡을 결정하는데 선생님은 이 K값이 굴곡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K값을 결정할 때는 항상 X계수 앞에를 1로 만들어 놓고요.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1이 되겠죠. K값이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우리가 3이고 x-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x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x 앞의 개수가 3분의 1이니까 일단은 굴곡이 같기 때문에 평행 이동으로 했을 때 겹칠 수 있고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x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겹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적용하고요. 3x분의 1, 그 다음에 얘랑 적용하면은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 굴곡이 똑같죠. 그 다음에 정선 x는 0이고 y는 3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평행 이동을 하지 않고 y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3x 플러스 3이고요. 3x 플러스 3. x 앞에 개수가 6이니까 2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6, 4이기 때문에 1을 빼주시면 되겠죠. 3x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x분의 1인데 얘는 아니 3분의 1인데요.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가 됐기 때문에 얘는 포기될 수가 없겠죠. 자, x 앞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반드시 뭐 하라고 했었죠? 양수로 만들어 놓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모의 마이너스 1,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쓰면 되겠죠? 써줄게요, 일단은요. 네,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고요. 얘는 플러스 1이고 2이기 때문에 1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점근선 x가 1이고요. y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이기 때문에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죠? 그래서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필수예제 8번은 우리가 대칭인 직선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을 했을 때에,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에 반드시 점근선에 교점이 있겠죠? 이 점근선의 교점을 반드시 대칭인 직선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항상 우리가 대칭인 직선의 기울기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반드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점근선을 먼저 잡아봅시다. 점근선 x가 얼마가 되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2고요. 점근선 y라는 게 x 앞의 개수가 1이고 x 앞의 개수가 3이니까 y는 3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교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3이고요. 이 대칭인 직선도 마이너스 2,3을 반드시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3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 5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다가 3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이고 b는 얼마가 된다? 1입니다
0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5, B는 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5-2번을 보시면은, 자, 대칭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알려드렸었죠? 항상 얘는 1 아니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알려줬고요. A가 더 크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 X가 1이고요. Y가 5가 되기 때문에 얘가 1,5를 통과하기 때문에 5는 1 더하기 B가 돼서 B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되고 그래서 N은 얼마가 됩니까? 6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30페이지에 필수 예제 9번을 보시면은 그래프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그 식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항상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점근선을 잡아내는 겁니다. 점근선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2죠. 그러면 이 식에서 점근선 x는 뭐가 되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x 앞의 개수, x 앞의 개수 1분의 a이기 때문에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y는 2입니다 라고 해서 c는 3이 되고요. a는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y는 자, C자리에 3을 대입하고요. A자리에 2를 대입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좌표 하나만 잡아내면 됩니다. 이 좌표가 곡선이 지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y값이 0이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10번은요,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어렵지만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m이라는 거는 뭘 나타나냐면은 x 앞의 개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m의 값에 상관없이, 그러면 얘가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이 값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나간 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요 x가 0이 돼버리면은 m이 1이 되든 2가 되든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x가 0이 되고요. 그러면은 0이 되고 그때 y값은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0,1입니다 라는 걸 이렇게 먼저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조금 변형을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1 플러스 1 해서 점근선 x가 얼마가 되죠? 점근선 x가 1이 되고요. y도 1이 되겠죠? k값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0을 이렇게 통과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우리가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기 때문에 0,1은 요 점을 지나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랑 만나지 않는데요. m이 나타나는 게 기울기인데 이렇게 m이 양수가 돼버리면은 교점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양수에서 이게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눕혀져 버리면은, 눕혀진다라는 건 이렇게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죠? 안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음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음수 방향이 되면은 안 만나죠. 근데 어디까지 안 만나냐면은요, 이렇게 접했을 때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안 만나죠. 그러면은 저는 뭔가 기준점을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
이 접하는 순간에 m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접한다라는 건 뭐가 되죠? 얘가 만났는데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교점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같다라고 두고요.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mx제곱 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접했으니까 판별식 d가 0인 순간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제곱 플러스 4m이 0이 되기 때문에 m은 0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순간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안 만난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0인 순간에는 안 만나고요. 이렇게 안 되겠죠? 0인 순간에는 안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음수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m은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안 만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4보다는 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m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그 범위를 찾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0-1을 보시면은 요 그래프랑 요 직선이 이번에는 만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도 a가 나타내는 게 뭐죠? 기울기죠. 그 다음에 a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x는 0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뭘 곱하든 0이기 때문에 0이고 그때 y값은 1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나타내는 건 기울기고요. 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0,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정근선 x는 0, y는 1, k값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근선 x는 0, y는 1이 되고요. k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하나, 이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1이라는 점은 이 부분이 되고요. 1번에는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기울기가 0일 때는 안 만나겠죠. 정근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죠? 그래서 0일 때랑 양수일 때는 안 만나고요. 그러면 다시 0일 때 어떻게 되죠? 음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교점이 반드시 생기죠. 음수가 돼버리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만난다라고 하면은 기울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그래프랑 반드시 만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0-2번은요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대요. 얘도 k가 기울기고요. k가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은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1, k값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0일 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0,1을 반드시 지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수 없겠죠. 얘는 점근선의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하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요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은 한번 접하기 때문에 얘랑 교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교점이면 같다라고 두겠습니다.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 kx 플러스 1이고요. 자, 이 식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kx제곱 플러스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kx제곱 kx고요. 플러스 3은 0 해서 한 배씩 딜을 해주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죠? 12 k는 0 이렇게 되는데 k를 묶어서 k는 0 또는 12가 나오는데요. 0일 때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길이가 0일 때는 얘는 점점 정근선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우리가 1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y가 1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k가 0이 된다는 건 길이가 0일 순간에 우리가 교점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건 그래프 상에서 확인하면은 만날 수가 없고요. 이때는 기울기가 양수죠? 네, K값은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K는 12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필수예제 11번도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 문제인데요. 뭐 처음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fx라는 형태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우리는 얘를 이렇게도 뭐 표시하겠죠.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f를 우리가 2번 합성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은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세 번은 이렇게 쓰는데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라고 했냐면은 f랑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얘는 우리가 위에서 구한 거를 바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얘는 우리가 합성을 1001번을 하라는 말인데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규칙성을 찾는 문제이고요. 자, 규칙성은 어떤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fx는 x분의 x-1이고요. 한 번을 더 합성을 하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x자리에 fx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x자리에도 fx가 들어가고요. 이 x자리에도 fx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fx fx 빼기 1인데 fx가 뭡니까? fx가 x분의 x 빼기 1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별로 예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 x를 곱하고요. 분자에도 제가 x를 한번 곱해볼게요. x를 곱하면은 얘는 x 빼기 1이고요. 얘는 x 빼기 1, 여기도 x는 한번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랑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을 합성하라는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우리는 요 위에서 구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즉 얘는요 이 위에서 구한 게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이 x 자리에다가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이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x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x 마이너스 1만큼을 곱해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니까 x가 되겠죠. 그러면은 또 4번 합성하면 뭐가 됩니까? 4번 합성하면은 f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x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f4x라는 것도 fx랑 똑같은 거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f3x가 되고요. 위에서 우리가 3x를 x로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얘는 얘 다시 뭐가 나오죠? fx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의 규칙성은요 1, 2, 3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f4라는 건 뭐죠? f4라는 거는요 우리가 주기가 3이니까 3 곱하기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1인 수는 얘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5라는 거는 3 곱하기 1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1001이라는 거는 우리가 3 곱하기 333 하면 9999고요. 1001을 만들어주려고 봤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됐죠? 2가 됐죠. 얘를 보면 되고요. 그 x값에 얼마를 대입하라고 했냐면은 3003을 대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3003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해서 얘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12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말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이 표현법은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F 합성 그다음에 G가 X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얘랑 얘랑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요. 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역함수를 한번 합성해 주고요. 이쪽에도 한번 이렇게 역함수를 한번 합성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함수랑 그 다음에 F가 나오면은 얘는 한등 함수가 돼서 없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CX는 뭐가 된다? F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너무나도 잘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또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fx랑 gx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얘랑 얘의 위치를 바꿔주시는데, 그냥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부호를 우리가 바꿔서 우리가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C는 뭘로 온다? 마이너스 C로 가고요. B는 마이너스 B로 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fx랑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고요. fx의 역함수는 얘랑 자리를 바꿔주시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3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는 2가 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gx를 구하라고 했는데, gx는 fx의 역함수이고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gx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fx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 함수도 2,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fx의 역함수도 2,1을 지난데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fx라는 것도 2,1을 지나고요. 역함수도 얼마를 지난다? 2,1을 지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1은 얼마? 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f2라는 거는 2b 플러스 2가 되고요. 2a 빼기 2b에서 얘가 1입니다 라는 식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2,1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f1이 2입니다 라는 식을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1 대입하면은 이렇게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연립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연립해서 A랑 B를 구해 보십시오.